자, 중간 점검을 위해서 우리 작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41번 문제 보시면 41번의 정답 뭐예요? 보시면 반사배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2번 요거는 강강세 무비인 거죠. 강강세 무비. 그럼 다음 3번이네. 여기서는 보험금 부정취득 나와 있죠. 날도 덥고 보험금 부정취득 나와 있는데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 정답이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42번 문제는 갑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가장 매도하여 여기서 가장매매가 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여기서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갑이 을한테 팔고 또 을이 병한테 또 팔았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틀린 것은 먼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가장매매니까 무효인 거죠. 그리고 이 가장매매도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은 지금 다른 채권자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을 안 했지만 내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빼돌려. 그러면 그걸 취소해버릴 수 있다고. 네, 그랬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가짜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어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지만 병이 선이라면 뭐한다?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여기서 선의 제3자면 되죠?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병은 선의로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병이 나 선이야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5번 만약 악의의 병이 선의 정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병이 악이라면 소유자가 되지 못하지만 다시 선의 정에게 넘어갔죠. 그럼 선의 정은 이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라도 중간에 끼어서 선의가 되면 보호를 받는다고. 그래서 5번 정답. 네. 이렇게 되고요. 자, 43번. 43번은 보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먼저 착오로 인한 의사피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하지만 선의 제3자는 보호해주죠.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근데 이런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면 이제 훈련을 좀 하셔야 돼. 일단 기억번 맞죠? 그러면 기억번 들어가는 것만 놔두고 일단 제껴야 돼. 나중에 혹시 찍더라도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니은번 보시면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피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바로 알고 이용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가야죠. 알고 이용 나오면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네. 디귿번 보시면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때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 그러니까 X토지를 합의를 한 거야. 근데 Y토지로 계약이 됐을 때 이게 소위 말하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착오 취소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죠? 착오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런 걸 이제 우리 자연적 해석이라고 했죠.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다. 자, 44번. 44번 보시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서 옳은 것 풀 때는 여러분 이것도 꼭 보셔야 돼요. 옳은 것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것도 피하고 풀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틀린 것은 이걸 찾는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틀린 것만 찾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옳은 걸 찾는구나. 이걸 보고 가셔야 된다. 공동묘지 딱 나왔네. 근데 그걸 알리지 않은 것은 뭐라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걸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그러니까 기억번이 들어가야지 되지. 기억번 안 들어간 것들은 빼고. 니은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시가 묵비는 시가는 사기 아니라고 했죠. 묵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약간 뻥쳐도 사기가 아니라고. 시가는 착오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렇게 공부했었죠. 시가는 착오 아니야 사기 아니야. 그래서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5번도 제끼고 3번 보시면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피해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죠.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원래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할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고. 우리 피용자는 제3자죠. 피용자는 제3자이지만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네. 그래서 디귿번 맞네. 정답은 3번.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죠. 자, 45번. 45번 보시면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취소에 관해서 옳은 것. 기억번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뭐 맞는 문장으로 고치기가 힘들어. 네, 기억번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번. 그러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다 틀린 거지. 기억번은 빼고 니은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우리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 강박 상태에서도 뭐 할 수는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추인은 못하지. 추인은 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할 수 있어. 뭐랑 똑같은 거냐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뭐를 못해? 추인은 못해. 강박 상태에서 취소하는 건데 그러나 추인은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할 수는 있어? 취소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추인한 건 추인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번 안 들어간 건 제껴. 그 다음에 디귿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소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 의사표시는 그 제3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그 상대방. 그 사람한테 해야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어. 그러면 결국 정답은 2번이네. 2번 정답이 된다. 우리 갑과 을이 계약을 맺고 근데 을이 갑한테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어. 근데 을이 또 병한테 넘겼네. 그래서 취소는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할 게 아니라고. 병은 제3자잖아요. 예. 갑이 병한테 찾아가면 병은 누구세요? 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해야 돼. 자, 46번.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6번. 갑이 부동산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효력은 발생한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번. 2번. 을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이 사람은 수령 능력자가 돼서 도달했더라도 뭘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알았어. 그러면 대항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이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받았어. 걔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3번.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알았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되면 돼?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으면 돼.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것이다. 4번. 갑의 의사표시가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되죠. 우리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을 때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한다?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이 안 되는 거 뭐? 보통우편. 보통우편과 구별이 된다. 보통우편은 그게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정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다. 5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자기가 손만 내밀면 받을 수 있는데 무서운 게 와. 그러니까 문 딱 닫아놓고 안 열어줘. 이랬을 때는 뭐다? 도달했다. 그러니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7번.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옳은 것은 그러는데 그때부터가 아니고 계약 시에 소급하여 소급표가 있다 그랬죠? 네. 소급표에서 유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본인의 추인의 이삽시는 무권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우리 본인이 추인을 하는데 누구에게 할 수 있다?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승계인한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에게 할 수도 있다고. 주인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당시 무권 대리행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삽시를 철회할 수 있다. 우리 최약동 철학스죠. 최약동 철학스. 그래서 최고는 악의자가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악의자는 못해. 알았던 상대방. 철회는 악의자가 못한다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 무권대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치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여기서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어.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추인이 되려면 추인은 묵시적 추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추인이 되려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된다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추인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추인을 하려면 돈 갖고 왔는데 돈을 받아. 아니면 변제를 독촉하니까 기한의 유예를 요청해. 이랬을 때 추인했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형사 고소 또 민사소송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추인은 아니라고. 뭔가 행위가 있었어야 돼. 자, 48번.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보면 을에게 대리권 수여를 했는데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옳은 거. 기억번. 을은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우리 복대리를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는
임의 대리인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때만 있어? 승부를 낼 때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틀린 거예요 지금. 법정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억번 들어간 건 빠져야지. 3번, 4번 빠지고. 니은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우리 대리인은 뭘 할 수 없다?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니은번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들어가야지. 디귿번도 봐봐야 되겠네요. 디귿번. 의병에게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를 을로 기재한 경우 그냥 자기 이름을 썼어. 그렇지만 위임장을 제시하고 했죠. 갑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네. 보통 우리 현명을 할 때 갑의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현명을 하지만 갑 본인의 이름만 쓸 수도 있고 자기 이름만 쓸 수도 있다고.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거나 주의 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이 다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현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다. 네. 자, 49번. 49번 보시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여기서 보시면 우리 법정 추인 사유가 뭐 있었죠? 이청경 담양강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네. 이청경 담양강 아닌 거잖아요. 보시면 이행 청구,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담양강, 이청경 담양강. 혼동은 아니야. 자, 이렇게 드시고. 자, 50번. 법률의 부관. 법률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1번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우리 조건도 법률행위니까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지 되지.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동계불가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정답은 쉽게 나오죠. 기형 그래야지 됐잖아요. 기한익 상실 특약은 우리 시험은 요거만 나와.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정답 2번이다. 그 다음에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였어. 그러면 무효인데 일부 무효는 뭐가 된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4번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이 증명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인데 요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지조건부일 때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 그러다가 뭐가 되면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라는 것은 효력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다투는 자인 거죠.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정지조건부. 그런데 그게 조건 성취가 되면
권리가 생기잖아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됐죠? 이렇게 간다.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5번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불확정기한인데 불확정기한에서 그 얘기했었죠. 새 임대차 계약 맺으면 그때 보증금 돌려줄게. 그래서 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돌려주는 게 맞는데 누나네가 힘들어져서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 바람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됐죠. 그때도 뭐는 해야 돼? 돈은 줘야지. 그래 돈을 주려면 기한이 도래한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라고. 네, 이렇게 해두시고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1번 관수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수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옳은 것은 그랬는데 틀렸다. 관수법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잖아요. 분묘기지권이나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것들은 관수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근데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긴 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를 해. 잘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신의 원칙은 동산물권에서만 인정된단 말이에요. 틀렸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나오니 4번 1, 2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저당권은 일부에다가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일물일권주의 원칙. 일물일권주의 원칙 때문에 일부에다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중요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막 더 괴롭히려면 야, 저당권은 원래 약정담보물권인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차 편에 가면 그런 게 나와요. 예, 그런 게 나와.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을 잘 알면 된다고. 그 다음에 5번에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있다는 거죠. 원래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집합물 양도담보 이런 게 인정된다고 했죠. 왜? 양만장 안에 뱀장어가 한 100만 마리쯤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특정해서 하나의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자, 52번.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되는 게 어떤 경우일까?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되죠. 등기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는 뭐로 보라고요? 법률행위인가? 법률 규정인가를 보면 된다 그랬죠. 근데 등기 없이도 그랬으니까 매매는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근데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등기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기억번은 들어가야 되고 기억번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번은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 중에 하나예요. 디귿번, 점유취득시효, 점유시효취득인데 점유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이긴 하지만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야 되겠네.
그 다음에 1번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이 나와 있는데 요게 뭐예요? 형성 판결이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이렇게 되고 53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 얘기할 때 본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네, 맞다. 그 다음에 2번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물권도 청구권 행사하는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요건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물 반환 청구 사기에서는 인정 안 되죠. 이게 점유 침탈일 때만 인정돼. 점유 침탈. 점유 침탈은 어떤 경우를 말한다? 절도 강도. 절도 강도일 때 인정되는 거고 사기 같은 경우는 아니야. 사기는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공사가 완성돼 버리면 방해제거 청구 못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우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려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돼? 현재 그걸 갖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 그 사람은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갖고 있지도 않은데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그래서 물권자 청구권의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한다 그랬었죠. 현재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54번 가는데 제가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었다가 54번부터는 따로 할게요.